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역대 최저치로 집계될 가능성이 매우 수요는 감소되고 공급도 감소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와야 할 수요가 지금 24년 하반기에 갱신권을 사용하면서 수요가 감소되는 상황에 놓일 거고 전세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층들이 다시 매매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 전세 가격은 상승폭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세 가격이 지속적 상승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또다시 전세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층들이 다시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으로 견인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2024년 하반기에 전세 가격을 유추해 봤을 때 전세 가격이 지금보다 더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런지는 뒤에 판서를 통해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달보다 약 70% 정도 급증합니다. 단 서울 입주는 단 한 가구도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 48주 상승 중인 전셋값을 더 끌어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 자, 22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에 따르면 5월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2,605가구로서 약 전월보다 67% 정도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물량 자체는 전년보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달 입주 물량이 다소 적어 5월 물량 증가에 대한 체감이 조금 큰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서울은 내달 입주 물량 자체가 아예 없는 수준입니다. 서울 신축 입주 물량이 단 한 가구도 없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에 5개월 만입니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24,139가구로 전년보다 약 21% 줄어든 수치입니다. 자, 특히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입주가 시작되는 11월 이전까지는 입주 물량이 낮게 유지될 전망에 있기 때문에 6월엔 4개 단지, 7월엔 5개 단지, 8월엔 2개 단지, 총 12,000가구 정도 대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제외하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역대 최저치로 집계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둔촌주공이 입주되기 이전인 2024년 하반기에 전세 가격은 입주 물량 감소와 함께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과 함께 수요는 감소되고 공급도 감소되는 그런 현상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엔 전세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가 매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왜 그런지 뒤에 판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세 수요의 증감을 확인하기 위해선 한국부동산원 통계 지표인 주간 전세 가격 지수에 대한 증감을 먼저 확인해봐야 수요가 앞으로 더 증가될 수 있을지 더 감소될 수 있을지 우리가 예측하고 유추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지금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 약 30% 정도 감소가 될 예정이 있고 또 2021년 대비 약 60% 정도 감소될 예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물량이 감소되고 또 전세 수요의 감소가 같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전세 가격은 당연히 상승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2024년 하반기에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 수 있을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0년 요 상반기 요때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약 0.7%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하반기로 접어서면서 3.1%의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상반기
요 시기에 1.2%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고 2021년 하반기 요 시기에는 상승폭이 가장 컸던 시기였습니다. 약 3.7% 정도 상승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요 상반기에 접어들면서 전세 가격의 하락세가 이제 전환됐던 시기였습니다. 요 당시에 마이너스 0.3% 정도. 그리고 2022년 하반기 요 시기에 하락폭이 가장 컸었습니다. 마이너스 9.4%. 그리고 2023년 상반기 요 시기에도 하락폭이 컸던 시기였습니다. 마이너스 9.1%. 그리고 2023년 하반기부터 전세 가격이 상승되기 시작하면서 약 3% 정도의 큰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 지금 현재 4월 거의 셋째 주 정도가 되는데 지금까지의 상승폭을 봤을 때 0.9% 정도 상승폭이 나왔는데 지금 수준만큼 전세 가격이 상승이 된다고 한다면 상반기에 약 1.3%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24년 하반기의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요걸 우리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 아파트 시기별 전세 수요의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우선 2020년 요 상반기 요 시기 때 이제 첫 전세 계약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2020년 상반기 소폭 상승했던 시기였죠. 소폭 상승. 자, 그리고 요때 계약하셨던 분들은 2022년 상반기가 되어서 갱신을 하던 또는 퇴거를 하던 둘 중에 하나를 진행하셨을 겁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어떻게 됐죠? 요때도 마찬가지 소폭 하락된 상황이었죠. 자, 소폭 하락되었지만 그동안 지속적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시기였기 때문에 갱신권을 사용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2년이 지난 2024년 상반기가 도래가 됩니다. 자, 갱신권을 사용했던 분들이 이제 퇴거를 진행해야 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된 거죠. 자, 그리고 2020년 하반기 요 시기 때 계약하셨던 분들 2020년 하반기에는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폭등했던 시기였다. 이때 계약하셨던 분들이 2년이 지난 2022년 하반기가 도래가 됩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엄청난 큰 폭의 하락폭이 컸던 시기였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폭락했던 시기였다. 자, 이러다 보니까 가장 높았던 시기에 계약하셨던 분들이 하락이 엄청 큰 폭으로 됐던 시기에 갱신권을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신규 계약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퇴거를 하고 다른 저렴한 전세에 신규 계약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시기였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4년 하반기가 도래가 됩니다. 자, 요때 이제 퇴거를 계획하는 분들이 많은 시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2021년 요 상반기 요 시기에도 마찬가지 상승을 했던 시기였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상승했던 시기에 계약하고 2년이 지난 2023년 상반기 요 시기 2023년 상반기 큰 폭으로 폭락합니다. 자, 집값이 이렇게 전세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눌러있지 않고 다른 신규 전세로 계약하는 수요가 시장에 나오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또 2년이 지난 2015년 상반기에 아마 갱신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2021년 하반기에는 큰 폭의 폭등을 했던 시기였죠. 전세가 폭등에 계약하셨던 분들, 이때 이제 2년이 지난 2023년 하반기가 도래가 될 겁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또 상승을 했던 상황입니다. 자,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2021년 하반기 대비해서 2023년 하반기에는 실상 전세 가격이 21년 하반기에 대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하락이 오고 나서 반등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신규 계약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시기였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2025년 하반기 이 시기에 다시 갱신권을 사용하실 수요가 또 나오는 시기이다. 21년, 22년이죠. 상반기, 22년 상반기 요 시기 22년 상반기에는 소폭 하락했던 시기였습니다. 소폭 하락. 자, 요때 이제 계약하셨던 분들, 요때 2년이 지난 2024년 상반기가 도래가 됩니다. 자, 2024년 상반기, 24년 상반기 전세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데 22년 상반기부터 전세 가격이 이제 하락세로 전환됐던 시기였고, 그리고 24년 상반기에는 지금 다시 큰 폭으로 상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22년 상반기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갱신권을 사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세 처음에 계약했던 금액과 비교해 봤을 때 가격 차이가 거의 크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새로운 집을 찾아서 계약하는 것보다 어차피 한번 계약하셨던 집이기 때문에 그냥 다시 갱신권을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또 2년이 지난 2026년 상반기가 되었을 때 이때 이제 또 퇴거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시기가 될 겁니다. 또 2022년 하반기, 2022년 하반기에 집값이 어떻게 됐죠? 큰 폭의 폭락이 왔습니다. 자, 이때 이제 전세 계약하셨던 분들 24년 하반기가 도래가 됩니다. 24년 하반기. 자, 이때는 갱신권을 사용할까요? 아니면 퇴거를 할까요? 제가 봤을 땐 갱신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는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분들은 결국엔 2026년 하반기가 도래가 돼서 퇴거를 하는 분들이 또 늘어나는 시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선 2024년 상반기에 시장에 나오는 전세 수요를 한번 봤을 때 2020년 상반기에 계약하셨던 분들 22년 상반기에 갱신권을 사용해서 24년 상반기에 시장에 나오는 수요가 생길 겁니다. 자, 그런데 22년 상반기에 계약하셨던 분은 반대로 24년 상반기에 갱신권을 사용해서 눌렀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죠. 따라서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층들이 분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2023년 상반기에서부터 이때부터 매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는데 언제까지 감소되냐? 지금까지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 5만 5천 가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약 2만 9천 가구로 엄청나게 매물량이 감소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대비해서 봤을 때 약 47% 정도가 매물량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매물량도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입주 물량도 어떻게 돼요? 입주 물량도 엄청나게 감소되죠. 전년 대비 약 30% 정도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나와야 할 수요가 분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상반기에 지금까지 0.9% 정도 상승을 하고 지금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아마 5월 31일까지 1.3% 정도의 상승을 아마 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24년 하반기에는 전세 가격이 상승될지 하락될지를 봤을 때 아마 더 큰 폭의 상승폭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큰 폭의 상승폭은 몇 %였죠?
우리가 지금 2020년부터 쭉 봤을 때 약 3% 정도, 요 정도가 이제 가장 전세 가격이 높았던 상승폭이었죠. 아마 요 정도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입주 물량이 앞으로도 지속적 감소가 될 수밖에 없고 매물량은 계속 감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 자, 우선 2024년 하반기에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도 봤을 때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거다. 자, 2024년 하반기, 2020년 하반기에 계약하셨던 분들이 22년 하반기에 전세가격이 폭락해서 신규 계약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고, 이분들이 어떻게 되죠? 2024년 하반기에, 죄송합니다, 요때 갱신권을 사용하네요. 갱신권, 그죠? 신규 계약하고 갱신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수요가 나오지 못하고 눌러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2024년 하반기, 여기 있네요. 2022년 하반기에 폭락했던 시기 전세 가격이, 요때 이제 첫 계약하셨던 분들이 24년 하반기가 됐을 때 지금 지속적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되고 있죠. 그래서 22년 큰 폭의 하락폭이 있었지만 23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24년 하반기가 되었을 때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갱신권을 사용하면서 눌러앉는 수요가 많을 거다. 따라서 나와야 할 수요가 지금 24년 하반기에 갱신권을 사용하면서 전부 다 수요가 감소되는 상황에 놓일 거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매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입주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된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전세 가격이 상승되면 전세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층들이 다시 매매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거다. 매우 크게 될 거다. 그래서 또다시 추격 매수가 가능한 그런 시점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전세 가격의 추이에 따라 매매 가격의 추이도 함께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